오늘은 서펙탄트라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서펙탄트라는 물질은 폐포에 발려져 있는데 폐가 잘 펴지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이 서펙탄트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는 고민을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한번 보실까요? 흡식 때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뻥 하고 터질까봐 걱정입니다. 별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으시겠지만 폐는 하여튼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입니다. 강제호식 등을 포함해서 공기를 내보낸 뒤에 다시는 부풀지 못할 정도로 작아질까봐 걱정입니다. 고무풍선을 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설거지용 고무장갑을 여러분들이 불어서 부풀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폐포가 작아지면 혹시 그렇게 잘 부풀어지지 않을까봐 횡격막이나 외늑강근 정도가 수축을 해서 공기를 밀어넣을 정도가 안 될까봐 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흡식 때 터질까봐 걱정, 혹시 강제호식 후에 잘 늘어나지 않을까봐 걱정, 이 걱정을 실제로는 폐가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서펙탄트라는 물질이에요. 그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펙탄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은 표면장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표면장력을 줄이면, 표면장력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물방울이 동그래지게 작게 만드는 이런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폐포가 쪼그라들고 작아지려고 하는, 어찌 보면 고무풍선이 바람 빼고 원위치로 복원하려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형태의 표면장력을 서펙탄트가 폐포에 이렇게 발려져서 그러지 못하게 그것을 잘 펴지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좀 어려우시죠? 하여튼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서펙탄트의 표면장력을 줄이는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펙탄트의 작용을 한번 볼까요? 폐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세포를 갖고 서펙탄트의 내용으로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 폐에 보면 여러 가지의 세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선수 세 세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세포는 제1형 폐포세포입니다. 오른쪽 그림에도 나와 있죠. 폐포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허파과리를 구성하고 있는 메인 세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포를 한번 볼까요? 바로 제2형 폐포세포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서펙탄트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저 세포가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능은 제2형 폐포세포의 기능입니다. 폐포세포의 재생작용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펙탄트도 만들고 재생작용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세포입니다. 대식세포입니다. 세균과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포이기도 하죠. 말씀드렸던 대로 열린 회로에 있는 여러 장기들, 소화기계를 포함하여 오늘 배우시고 계신 호흡기계, 한쪽이 열려있는 다른 비뇨기계 이런 데 세포에 보면, 그런 장기에 보면 대식세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병원균 이 등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면역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감시작용을 하기에 우리한테 우군, 아군 같지만 면역이 너무 강하면, 양쪽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면역이 너무 약하면 시도 때도 없이 감염에 걸리고 시름시름 앓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면역이 너무 강하면, 실제로 국방력이 너무 강해지면 나라에 쿠데타도 일어나듯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너무 강해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 알러지를 포함하여 아토피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데 원치 않는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균형을 갖고 살고 있는 게 좋다는 것이죠.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은 것과 거의 같다는 식이죠. 실제로 적혈구가 많으면 산소를 잘 전달해 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적혈구가 많으면 심장한테 부담이 된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든 너무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거나 많거나 실제로는 정상치보다는 유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틈틈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펙탄트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인지질과 단백질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네요. 조금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서펙탄트가 저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폐포와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을 촉진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하나의 기능은 바로 폐포의 표면 장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좀 정돈하겠습니다. 폐는 원래 공기가 뭐 가로막이 되던 내늑강근이 되던 부피가 늘어서 이렇게 수축을 통해서 늘어날 때 보면 허파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고무풍선에다 바람 넣듯 고무풍선이 원치 않죠? 바람 넣으니까 할 수 없이 부푸는 거지. 얘는 원래로 빠져나가고 복원하고 싶어요. 공기를 빼고 원위치로 가고 싶은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푹 하고 고무풍선을 불듯 허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막이 수축을 하고 외늑강근이 수축해서 흉곽이 넓어지면 공기가 들어오고 원치 않지만 폐는 하여튼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났다가 이 수축이 풀리면 다시 말하면 고무풍선에 바람을 넣었다가 풀어주면 푸티티틱 하고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듯 폐는 원위치로 돌아가라고 하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서펙탄트라는 물질은 폐가 복원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원될까 봐 원래 작게 돼서 다시는 펴지지 않으려 할까 봐 그 안쪽에 이렇게 발려져 있으면서 표면 장력을 줄여줘요. 다시 말하면 폐포가 잘 늘어나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폐의 복원력과 지금 여기 있는 서펙탄트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폐의 고민은 잊지 않으셨죠? 늘어나다가 터질까 봐 걱정, 너무 강제호식 후에 작아졌다가 다시는 펴지지 않을까 봐 걱정. 두 개의 고민을 지금 폐의 복원력과 서펙탄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중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정돈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말씀드렸던 대로 고무풍선처럼 바람이 빠져나가게 하는 폐의 복원력, 바로 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인데 지금 두 번째 있는 서펙탄트는 잘 펴지도록 하는 표면 장력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기능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으로 작동하고 있고 둘이 작동하고 있는 힘은 고무풍선이 바람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풀면 복원하려고 하니 터지지 않게 하는 데 기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잘 펴지지 않는 거를 서펙탄트에게 발려져 있으면 안쪽에 있으면 잘 펴지도록 하니까 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이따 이것이 잘못되어 임밸런스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병에 대해서 다시 또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과 서펙탄트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그림은 폐포를 파랗게 되어 있는 건 폐포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노랗게 되어 있는 거는 서펙탄트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폐는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있고 그리고 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잘 공기가 들어오게끔 잘 펴지도록 하는 그런 또 욕심도 있습니다. 터지지 않으면서 잘 펴지게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십시오. 강제 호식일 때는 저렇게 노랗게 발려져 있는 서펙탄트라는 물질이 저 폐포를 표면 장력을 줄여서 펴지게끔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노란 물질이 없었다면 서펙탄트가 없었다면 저 강제 호식의 작은 폐포는 잘 늘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기를 집어넣고 싶어도 잘 집어넣기가 어렵겠죠. 호식의 경우에는 적당량이 있으니 뭐 잘 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가볼까요? 흡식이 됐을 때는 서펙탄트의 층이 낮아지네요. 폐가 잘 펴지도록
작용을 하고 있는 서펙탄트라는 노란 물질이 층이 낮아지면서 약화되었습니다. 폐의 원래 복원력과 함께 저 낮은 층의 서펙탄트는 폐를 원위치로 돌려놓는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가 흡식이 되면서 터질까 봐 걱정이었던 것, 잘 펴지지 않을까 봐 걱정이었던 두 가지를 지금 세 개의 그림이 잘 해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두꺼운 층의 서펙탄트 강제호식일 때는 폐가 잘 펴지도록 해줬고, 왼쪽에 있는 흡식일 때는 그 서펙탄트의 층이 낮아지면서 서펙탄트 그 기능이 폐가 잘 펴지는 것을 그렇게 못하게 원위치로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셈이 됐다는 것이죠. 서펙탄트의 기전이었습니다. 서펙탄트의 폐를 펴는 효과와 폐 복원력의 둘의 경쟁 균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한쪽은 되도록이면 폐가 잘 펴지도록 하는 서펙탄트의 기능이었죠. 폐의 복원력과 상충된다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서펙탄트가 부족한 아이가 있어요. 지금 배우셨던 표면 장력을 줄여주는 이 서펙탄트가 태초에 만들어지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유전적 질환이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Infan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에요. 조금 영어로 돼서 좀 거북하시겠지만 신생아의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질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환자의,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결핍 상황은 제2형, 아까 보셨던 서펙탄트를 만들어내는 저 폐포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서펙탄트가 결핍된 거예요. 서펙탄트가 없으면 폐가 잘 펴지지 않겠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로 차여 있는 폐가 거의 쪼그러든 조그만 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 물을 토하고 그다음에 한 대 때리면 흡식을 통해서 이 폐를 필 텐데, 그 폐를 필 때 바로 그 폐포에 서펙탄트가 제대로 발려져 있으면 잘 펴질 것입니다. 공기가 잘 들어올 텐데, 지금 여기 있는 이 환자처럼 서펙탄트가 없으면 잘 펴지지 않습니다. 고풍선이 아니라 거의 설거지용 고무장갑처럼 잘 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공기를 밀어넣고 싶어도 펴지지 않으니 흡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흡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주 괴로운 상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이런 아이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와 100% 산소로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치료되지 않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사망하기가 아주 쉬운 상태이죠. 보통 흡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결국은 그렇게 건강이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서펙탄트가 없으면 폐가 잘 펴지지 않는, 폐의 복원력과 상충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폐는 평소에 10%만 사용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전에 배우셨던 내용을 더듬어 보면 지금 1회 호흡 용적이라는 500ml의 양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TB라고 되어 있던 것이었죠. 근데 보통 우리는 평소에 500ml를 쓰고 있지만 정작 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큰 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셈이죠. 들어가 볼까요? Total Lung Capacity라고 하는 TLC라고 그러는 바로 이 총 폐 용량 5,700ml입니다. 여기 있는 RV라고 말씀드렸던 장기 용적을 빼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폐활량 VC라고 그러는 이 폐활량도 양으로 보면 4,500ml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폐에 가지고 있는 전체 능력 중에 1회 호흡 용적, 1회 호흡 용적이라는 바로 저 양이 500ml 정도로 실제로는 10% 정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나 들으셨던 기억 있지 않나요? 우리는 뇌
10% 정도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걸 다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100%를 다 쓴다면 지금의 능력보다도 훨씬 뇌의 능력이 크게 발휘될 텐데라고 많이 말씀들 하셨고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10%만 그렇게 쓰듯 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의 능력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중에 10%만 평소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우리의 욕망, 모든 걸 항상 다 채우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죽이고 일부만 충족시키고 살고 있지요. 근데 그걸 다 채우려고 욕심 부리다 보면 항상 우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폐, 우리의 뇌는 이미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골격근도 심장도 실제로는 자기의 능력 100%를 항상 그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유 공간을 항상, 여백의 미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욕망을 모두 다 채우지 않는 것, 이것은 폐나 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 아닐까요? 이 내용 들어가 볼까요? 왼쪽에 보면 동양화, 우리나라 보면 김홍도 선생이 그려주신 서당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국화도 그렇고 동양화에 보면 저렇게 여백의 미가 있죠? 꽉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여백을 싹 남겨놓고 그 여백의 미가 큰 뜻으로 우리에게 그려진 부분만큼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백의 미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운치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서양에서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에서 그렸던 그런 방법이기도 하지요. 얼굴과 눈썹, 눈썹과 나머지 코 이런 부분의 그 경계가 애매하게 거의 안개 끼듯 이렇게 그런 방법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것도 은은한 여운, 여백의 미를 감추고 있는 셈이지요. 실제로 이 예술에서도 보여지듯 그리고 폐나 뇌에서도 보여지듯 여백, 여유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발휘하지 않는 숨김의 미학 이런 것들을 우리 장기 내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